8월 24일 일요일 오후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휴일인데도 국회에서는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고 또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키겠다. 방송법, 방송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소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가 결국에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휴일인데도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뭐 하느냐, 뭐라도 해봐라. 필리버스터를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무용지물입니다. 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 특검을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휴일인데도 참 정치권은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고 민주당에서는 가장 관심거리가 지금 이재명이 일본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의 민주당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모두 그동안 굉장히 친일이었던 것처럼 또 미국에 가서도 그동안 굉장히 친미였던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재명의 반미 반일을 잘 알면서도 그냥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게 될 겁니다. 참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오늘 두 사람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국입니다. 조국은 지금 오늘 문재인을 만나고 내일은 또 김해 봉화마을을 가겠다. 그 다음 2박 3일 동안 호남을 돌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견제를 하고 민주당에서 비난을 쏟아내는데도 조국은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호남까지 찾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이제 그동안 막말을 쏟아내다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김문수 장동혁의 결선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엊그제는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은 자생력이 없다. 정당을 해체하자. 해체하지 않으면 이재명 민주당에 의해서 해체된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과 뭉쳐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조국으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 정청래의 민주당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조국일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홍준표입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이 지금 국민의힘과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루하루 이 정치권에 매몰되다 보면 거시적인 안목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지난 10년, 15년의 거시적인 이 정치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소위 보수 우파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당이 새로 생기고 정당이 망하는 것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거에 졌다라고 해서 정당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정당이 내부에 충돌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곧바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분당이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돈이 모여 있어서 이 선거 자금이 모여 있어서 돈 때문에 헤어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선거입니다. 선거에 져도 정당이 분당되거나 망하지는 않습니다. 정당은 어느 때 망하고 분당이 되고 새로운 정당이 생기느냐? 선거에 대한 전망이 다를 때입니다. 어차피 정치인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어야 합니다. 목줄이 걸려 있는 것이죠. 이 당으로 선거를 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 새로운 당을 만들면 당선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되면 창당입니다. 분당입니다. 당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밑바탕에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인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지난 15년 동안 국민의힘은 분열이었고 민주당도 분열인데 민주당은 그래도 통합의 길로 일단 왔습니다.
이게 방향이 옳으냐 그러냐, 국민을 위해서 뭐 좋은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를 떠나서 이 부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홍준표와 조국도 이 부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본질적으로 질문하는 사람이고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구경꾼입니다.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소위 친박 친이의 대결에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 이후에 분당 또 합쳤습니다.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도태되는 사람은 도태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또 당내 충돌을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수 우파가 단결했다면. 그런데 분열해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재명 집권도 그래도 어렵지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김문수와 이준석이 단합했더라면, 후보 단일화를 했더라면 그래도 박빙의 승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친윤이냐 친한이냐, 윤어게인이냐, 뭐 윤어게인 아니냐로 지금 또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기자 입장에서는 참 한심해 보입니다. 민주당도 싸웁니다. 더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형태입니다. 집에 불을 지르느냐, 아니면 집은 유지를 하면서 그래도 내부적으로 싸우느냐, 이 차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적은 반기업법입니다. 이재명은 그래도 대통령인데 자기가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재명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입니다. 그걸 위해서 소위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좌파의 단결입니다. 이것만 유지하면 이재명의 지지율 그래도 40%대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뭐 민주노총이 원하는 노란봉투법 막 해주는 겁니다. 특검으로 계속 국민의힘 공격하는 겁니다. 방송 3법 막 통과시키는 겁니다.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져도 지지율이 떨어져도 조국 사면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조국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보수다. 중도 보수당이다. 인정한다. 현명하다. 그래서 지금 진보 좌쪽의 당이 필요하다. 자신은 그 길을 가겠다. 그럼 국민의힘은 뭐냐? 극우당이다라고 했습니다. 극우당이어서 해산시키든지 완전히 한 구석으로 몰아버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제는 그 된장찌개 이야기에 말도 안 되는 또 소리도 하고 20대, 30대가 지금 극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자신이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20대, 30대가 극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수가 되는 것이고 조국의 불공정 위선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조국이 미워 죽습니다. 조국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저 조국이 지금 정청래를 견제하고 있고 저 조국이 호남을 돌아다니면서 내년 지방선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국은 부산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부산, 경남, 뭐 충청 완전히 싹쓸이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빼고는 잘하면 전국을 다 싹쓸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부산, 경남과 충청도입니다. 교육부 장관을 계속 말도 되지도 않는, 급도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계속 임명하는 것은 전부 충청도를 겨냥한 충청도 출신들입니다. 부산, 경남에서 조국, 김경수가 다시 출마한다면 이걸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조국이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이 판을 깨지는 않습니다. 조국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자꾸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입니다. 보수 우파입니다.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자꾸 극으로 밀어붙입니다. 이제 보수를 민주당으로 가져갑니다. 자기가 이제 진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뭐 진보당, 노동당 많이 있습니다. 이 전체 진보 좌파의 큰 틀을 이재명, 조국 같이 읽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된 겁니다.
이재명은 끝까지 국민의 반을 버리더라도 국정을 망치더라도 이 좌파 연합은 끌고 가겠다. 이것만 끌고 가면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자기 재판 없앨 수 있다. 이재명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은 좀 다릅니다.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윤 대통령에게 뭐 굽실굽실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들어붙어서 그렇게 국무총리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장 지금 윤 대통령을 비방하고 국민의힘을 헐뜯고 있습니다. 뭐 쓰레기 수준이어서 일일이 제가 평론하지도 않습니다만 홍준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민주당에 맞서는 조국과 국민의힘에 맞서는 홍준표 이 태도가 다릅니다. 홍준표는 아예 국민의힘 해산하자, 새로운 당 만들자라고 합니다. 제가 홍준표를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소위 국민의힘 주변으로 보면 자유통일당도 있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또 이 황교안도 당을 만들었고 이준석도 있고 이 홍준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홍준표를 예를 드는 겁니다. 홍준표는 국민의힘 해산하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당 만들자 지금 이 소리입니다. 이게 홍준표의 이제 속마음이죠. 그러니까 조국처럼 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좌파 연합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홍준표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 자기가 그 주도권을 쥐겠다. 민주당도 분열을 합니다. 국민의힘 쪽도 분열을 하죠. 근데 그 분열을 하는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둘 다 어리석고 쓰레기인데 그래도 조국은 이 민주당 중심 이걸 흔들지는 않습니다. 홍준표는 흔듭니다. 홍준표 지금 국민의힘 해산시킬 현실적인 능력이 됩니까? 홍준표 신당 창당할 능력이 됩니까? 홍준표 주변에 뭐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준표 이외에 다른 이 소위 국민의힘 주변에 말씀드렸던 이 당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고 난 다음에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윤석열 정부를 극복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찬탄 반탄 단합했으면 문재인도 막을 수 있었고 지금 단합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이 윤어게인이다. 어제 TV토론에서 하시는 말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못된 것은 뭐 이어갈 수 없고 윤 대통령 면회를 가긴 가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뭐 정치적으로는 가지 않겠다 이 소리죠. 장동혁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가 아닙니다. 극우 극좌는 말씀드린 대로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 정통 국민의힘은 보수 우파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중도까지가 전부 사실은 보수라고 봅니다. 이게 여론조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60% 가까이는 보수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170명을 놓고 너가 보수냐 진보냐라고 하면 절반 이상이 보수라고 답할 겁니다. 이 민주당이 보수가 그리운 겁니다. 소위 보수 호소인입니다. 이걸 이재명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보수당이 되고 싶은 겁니다. 왜 이 보수를 놓치려고 하느냐? 보수를 놓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보수가 좌우합니다. 보수를 쥐는 이쪽이 이깁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정부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부 단합이고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국민의힘 현실적으로 뭐 없앨 방법도 없습니다. 없앨 수도 없습니다. 정당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전망이 없다. 그러면 없어집니다. 신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변수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 이재명이 현실적으로 유효합니다. 뭐 정치의 비전을 이야기하라, 미래를 이야기하라, 뭐 다 좋은데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 양당 정치에서는 상대편이 못하면
내가 좀 떱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재명, 반 이재명이 먹혀듭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50%가 되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되었다.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반 이재명입니다. 그 안에. 김문수의 지지율, 대선에서의 지지율이 41%였다.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반 이재명입니다. 지금 윤 의계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탄핵에 찬성 반대, 뭐 계엄에 찬성 반대, 뭐 어떤 이야기도 다 나뉩니다. 근데 보수 우파 국민들이 나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보수일 수가 없는 겁니다. 범법자입니다. 자기 재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이 살아날 길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재명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가지 않고 있고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 이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다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외부에 지금 뭐 홍준표나 자유통일당, 뭐 황교안, 이준석 뭐 누구를 봐도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당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상당한 돈이 모여 있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큰 힘입니다. 전부 국고 지원금들입니다. 요즘 자기 돈으로 정치 안 합니다. 자기 돈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기 돈 내라라고 하면 정치 아예 안 합니다. 다른 뭐 좋은 직장 많은데, 사업거리 많은데 정치 안 합니다. 돈이 큽니다. 반 이재명, 그 다음 국민의힘 주변에 이 홍준표처럼 제대로 된 정치 조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길로 가야 한다. 이 길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처럼, 민주당처럼 보수우파 대연합을, 대통합을 반 이재명이면 모두 뭉쳐야 하는 겁니다. 이 보이는 길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서로 죽일 듯이 싸웠습니다. 소위 친박, 친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서로 죽일 듯이 물어뜯었습니다. 지금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모두 같이 한 당에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단합입니다. 뭐 그 길은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도 알고 장동혁도 아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누구든 단합입니다. 뭐 장동혁이 좀 이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을 도려내자. 그것도 제압하자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도려낼 방법도 없습니다. 도려낸다 하면 또 과거처럼 친박, 친이처럼 뭐 죽기 살기 싸움입니다. 뭐 당을 깨자, 돈을 나누자, 뭐 이 판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는 뭡니다.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방선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투표를 해야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 대통합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방탄을 위해서 좌파 대통합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뭐 아무 곳에나 가서 쇠쇠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미래도 이 반 이재명 대통합, 단합 이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내부적인 싸움은 자신 개인들의 정치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당원들이, 지지층이 거기에 휘둘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현역 의원들, 정치인들의 자기 정치 이익을 위한 싸움입니다. 영남권 의원들은 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또 당선됩니다. 당이 뭐 이름을 바꾸든 당이 어디를 가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당원들이, 이 지지층이, 보수 우파가 여기에 휘둘려야 합니까? 이런 현실 정치인을 비판하지만 뭐 그렇게 나무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뭐 국회의원들도 살아남아야 무슨 뭐 정치를 할 것 아닙니까? 당선이 돼야 뭐 정치를 할 것 아닙니까? 공천을 받아야. 다 자기 기반 위에서 계산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주인인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우파 지지층이 현명한 결정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8월 24일 오후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